네, 안녕하세요.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하고 있는 곳이 주변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잡음을 좀 없애는 노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잡음들은 완전히 제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 그걸 감안하고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한국 출란의 재배 조건, 환경이 변해야 된다. 또 에란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쭉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후가 바뀌고 더워지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대안까지 제가 제시할 만한 실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쭉 찾았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서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도 뭐 특별한 대안은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양에는 차진 않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그나마라도 제시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이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기 전에 여담을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란을 인터넷으로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한 10만원, 20만원짜리 이렇게 뭐 100만원 미만짜리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출란교실보다 그쪽 판매 사이트가 구독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사시니까 분쟁도 일어나죠. 뭐 사놓으니까 내가 이제 그 화면에서 본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 또는 또 구입해놓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더라.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품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품을 해주면 되는데 식물이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도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늦어도 반품을 받기 꺼려 하시고, 또 그럼에도 즉시 반품을 해달라고 해도 또 반품을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액이 높아질수록 그런 이제 반품 거절에 대한 어떤 그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하나 애써서 요즘 불경기에 그 하나 어떻게 해서 이제 뭐 품종은 좋았겠죠.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걸 다시 반품했을 때 과연 내가 판매했던 그 상태로 온전하게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손으로 뭐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난초가 데미지 입지 않았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품을 안 해주시고, 그나마 또 반품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판매 금액을 가지고 뭐 다른 데다가 융통을 했는데 또 뭐 돈이 없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물며 몇 천만 원 단위로 넘어갔다고 한번 쳐보시죠. 100만 원 단위, 200만 원 단위도 그런데 이게 뭐 한 4, 5천만 원 이상씩 되는 어떤 뭐 큰 물건을 거래했다고 본다면,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거래하지는 않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거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은 구매를 했는데 이걸 너무 비싸니까 본인이 괜히 키웠다가 난실도 훌륭하게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한 두 축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선호 쪽으로 건실하게 좀 튼튼하게 세력을 확장시켜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또 자기가 잘못 키우거나 또는 키우다가 뭐 시들시들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돈은 지불했는데 난초는 좀 키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안전하다고 봤을 때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재배 위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분갈이를 할 때가 됐던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할 때가 됐는데
그 분갈이 하는 장면을 보니까 뿌리가 까맣게 탄화가 됐더라. 그래서 이거 뿌리를 내가 안 보고 또 괜찮은 뿌리라고 해서 믿고 구매를 했는데 분갈이 할 때 보니까 뿌리가 탄화가 왔다. 물론 구매했을 때 탄화가 왔는지 아니면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탄화가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몇 천만 원 단위로 가는 거니까 이걸 환불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환불을 안 해주겠죠. 근데 이게 구매한 사람 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같으면 환불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제 몇천만 원 단위로 가니까 환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법적 분쟁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한 2년 이상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형사처벌이거든요. 사기 판매 행위다. 여기에서는 처벌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민사에서는 승소를 해서 다행히 이제 환불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제가 접했는데, 제가 이제 그 형사처벌이 안 되는 사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점이, 원래 이제 민사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걸 근거로 민사를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처벌이 안 돼서 괜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민사에서도 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분이 녹음 파일, 환불해주겠다 하는 녹음 파일, 믿고 거래하겠다 등등, 뿌리가 탄화됐다 등등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많이 해놓은 덕에, 이제 민사소송은 승소를 하셔서 받았지만, 그 전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러한 자료가 미진했으면은 형사처벌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질 확률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 건은 이제 그 민사소송은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안 됐다. 이런 케이스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사례로서 전달하는 이유는 이 형사처벌이 돼야 되거든요. 형사처벌. 그러기 위해서는 몇천만 원 단위의 어떤 그 거래는 누구나가 다 믿을 수 있는 분에게 거래를 하죠. 다 믿을 수 있는 분에게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몇천만 원인데 이걸 생판 믿을 수도 없는 농장에서 툭툭 구매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분쟁이라는 게 항상 믿을 만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 작성들 또는 어떤 경우에 반품한다는 반품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서명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형사건이나 민사건에 다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구두로 전화 녹음 같은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항상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2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그 사례를 우리 출란교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좀 아마 얼굴이 노출되고 이러는 부분에서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례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단위도 이러한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거래했을 때, 온라인으로 거래했을 때는 명확한 동영상이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프라인으로 거래할 때는, 좀, 단위가 좀 고가일수록, 이제 이것이 만약에 구매를 했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내 타격이 좀 크다 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면은, 계약서, 이런 것들을, 매매계약서죠. 이런 것들을 좀,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너 사기 행위지, 너 형사 고소할 거야,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형사건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례를 접한 적이 이번 건뿐만 아니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형사처벌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게 도난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난초를 도난당했을 때 그것을 형사처벌하고 할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를 훔쳐갔는지 10만 원짜리를 훔쳐간 거하고 뭐 1억대, 10억대를 훔쳐간 거하고 처벌 수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증명해낼 때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까다로움, 이것이 또 가격도 없는 거다 보니까 나는 잃어버렸는데 한 5억 정도를 잊어버려서 도난을 당했는데 훔쳐간 사람은 에이 무슨 5억이야 내가 다 합해도 뭐 한 2,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는 다 알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가 이거를 난을 키우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래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피해 보상에서 난초를 얼마를 보상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제가 앞선 동영상에 출란교실에 자료가 다 축적이 돼 있습니다. 도난 사례 때 경찰하고 제가 인터뷰까지 했으니까요. 그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잠깐 짧게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자면은 이 출란교실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유튜버 상에서 난초 판매에서 가격 문의가 아주 빈번한 사례였어요. 가격 문의. 근데 지금 이제 출란교실에서 그걸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어떤 그 계몽운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서 가격 문의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고, 뭐 10만 원, 20만 원 쭉 팔다가 품종 좋은 거 하나 딱 꺼내놓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요거는 문의로 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문의는 사기 행위다라고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잊혀질만 하니까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는데, 이게 왜 사기 행위냐를 또 설명하려면 길어져요. 그래서 요 앞선 동영상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와 출란 재배의 어떤 변화의 상관관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올해 작년 재작년에 쭉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죠. 기후도 기후지만은 이제 비가 오는 것도 말이죠. 장마철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안 왔다가 장마철 아닌데 비가 오니까 뭐 후기 장마라고 이상한 이름을 갖다 대는데, 또 장마라고 하더라도요, 쨍쨍한 날씨에 갑자기 비가 퍼붓다가 갑자기 확 개버리는, 아열대 지방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스콜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겨울로 접어들더라도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온도, 영하까지 떨어지지 않고 한 0도에서 10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날수를 세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바로 그냥 겨울이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겨울잠을 온전하게 못 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겨울 한철 내내 겨울잠을 잤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열흘 정도 자고 나서 다시 출란이 깨버리는 이런 기후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후 변화에서 출란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요거를 제가 텍스트로 한번 정리해서 띄워놓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출란 재배의 변화 예상,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겨울 휴면, 이제 그 휴면기가 상실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출란이라는 것은 신화가 나와서 신화가 성숙돼서 자라고, 그리고 겨울이 오면 휴면기를 거치고, 그리고 봄 되면 개월을 하는 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짧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뭐 과도해지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깨질 때, 밸런스가 깨질 때는 출란이 상당히 이제 데미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출란은 겨울철 일정 기간을 경험해야 꽃눈이 분화하는데, 열대 기후에서는 겨울 저온기가 사라지거나 약해져서 꽃눈 분화가 불량해지고 꽃이 피지 않거나 드물게 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주로 자라서 올해 꽃이 폈으면 내년에도 펴야 되는데 내년엔 또 안 펴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분명히 분갈이도 안 했고 작년에 꽃이 폈거든요. 근데 올해 꽃이 안 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분갈이를 해서 안 폈다, 촉수 분주를 해서 안 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놔뒀는데 분명히 작년에 꽃을 폈는데 올해 안 피더라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도 기후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름 고온이 막 30도 이상으로 지속이 되면, 요즘 같은 날씨죠.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가죠. 출란한테. 그래서, 열대에서는 여름 기온이 장기간 30도 이상이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란은 고온에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뿌리 썩음, 탄화, 입금 마른 현상이 심해지고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분갈이할 때 보면 난초가 뿌리가 좀 하얘야 되는데 자꾸 탄화 현상이 온단 말이죠. 지금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판매하는 영상들도 뿌리 보여줄 때 탄화 현상 온 것들을 아주 그냥 뭐 당연하다는 듯이. 왜냐면 하얀 뿌리가 드무니까. 웬만한 사람들 털어보면 웬만하게 다 그 뿌리는 다 시커매지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현상인 줄 알고, 막 그걸 그냥 그 배양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판매를 하시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고온이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고온이 지속되는데도 통풍까지 불량하면은 세균성 곰팡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병에 의해서 고사하는 거죠. 근데 촉수가 5촉, 6촉 이렇게 해서 뭐 뿌리 내림이 분 속에서 확실하게 잡고 있고 건강하고 체력이 왕성한 이런 난초들은 그나마 견디는데, 뭐 한 촉, 두 촉 분주했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촉, 두 촉 종자가 좋다 해서 구매한 난초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세균의 공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 몇 개월 키우다 보면 여름을 날 때 다 고사해 버리죠. 그러니까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이거 구매해 봤더니 이거 이렇게 죽는 현상을 봤을 때 다른 건 안 죽는데 구매한 난초가 죽으니까 이거 가온 난초야. 이렇게 해버리고 그 판매한 사람들을 욕만 하는 거죠. 그러나 가온 난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남이 키우는 것들은 한 촉, 두 촉짜리는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두 촉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한 촉짜리 구매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어떤 환경에서 한 촉이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집에 갖고 오면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촉은 그 세균성 공격에서 이겨내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물론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살아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댓글에도 그렇게 해서 구매했더니 죽더라 하시는 분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시니까 이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안 죽이고 대주로 이렇게 성촉으로 잘 키우시는 분들의 사례가 좀 드문 현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계절의 리듬이 이제 붕괴가 되는데, 한국 출란은 본래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화가 발생하고 크고 휴면하고 개화의 순환을 거친다. 열대의 기후에서는 뚜렷한 휴면기가 없어져 신화 발생이 불규칙, 개화 시기의 불안정, 또 개화했다 하더라도 꽃의 품질 저하가 일어난다. 색 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화통 처리 잘 했는데도 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화통을 뭔가 잘못 처리했나? 늦게 씌웠나? 좀 일찍 씌웠나? 늦게 벗겼나? 좀 일찍 벗겼나?
아니면 뭐 비료를 잘못 줬나 등등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대안을 그나마 좀 제시하고 있는데 재배 환경의 인위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대 기후에서 출란을 제대로 재배하려면 반드시 냉방시설, 쿨링하우스하고 냉풍기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광저우에 갔을 때 그 난실의 한쪽 면에 물을 흘러내리고 한쪽에선 바람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뽑아내죠. 바람을 뽑아내니까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때 흘러내리는 물, 그 벽면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니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요. 외부 환경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외부의 뜨뜻한 환경이 그 흘러내리는 물을 지나서 약간 온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니까 그나마 그 광저우 같이 이렇게 뭐 열대성 이런 기후에서 출란을 재배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이제 쿨링하우스거든요. 이러한 인위적인 시설이 이제는 필요해진다. 출란교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반대로 햇빛이 또 너무 강해. 너무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광량이 부족하다는 현상은 겪지 않겠으나 오히려 차강을 해줘야 된다. 광량이 너무 많다. 광량이 너무 많으면 뭐 이끗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차강을 해줘서 이끗하는 현상이나 또는 온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난실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 하는 과학적인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각자 자기의 경제적 능력, 난실의 어떤 뭐 조건, 또 넓이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인위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품종의 변화. 한국 전통 출란보다는 고온 적응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계통의 신비돔이나 중국 남부 계통의 어떤 이런 데서 자생하는 출란. 이런 품종들이 오히려 재배 환경에 우리나라하고 더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종과 우리나라의 그 온대성에서 적응되어 있던 출란을 교잡을 해서 피를 섞어가지고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난초들은 그나마 열대 지방에서 잘 적응하는 어떤 유전 형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출란을 그쪽에서도 어차피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 출란들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 신비디움 고렌지 계통에 구분할 수 없는 출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쪽에서는 기후에 적응한 어떤 그 유전 인자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출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출란들과 교잡을 해서 또는 해란과 교잡을 해서 이렇게 해서 유전 인자를 좀 바꿔서 좀 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출란을 생산을 해야 된다. 품종 개량을 해야 된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제 제 난실에 수정을 시켜서 시방을 단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시방을 달면은 출란이 이제 임신을 해서 잉태를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를 받아보려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시방을 달았어요. 근데 시방이 좀 있으면 이제 누렇게 되고 바삭바삭 마르면은 이제 채취를 해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에란인들이 이 씨를 집에서 파종해서 이걸 생강근으로 슈팅시키는 어떤 그 실험을 했고 그 성공 사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준 예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출란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화분에 부엽토를 깔고 그 출란씨를 뿌려서 공생균하고 같이 뿌려서 이끼로 덮어가지고 이 수분 물을 뭐 축축하게 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수분, 그래서 완전히 빼짝 마르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이렇게 해서 한번 씨를 슈팅시켜 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성공할 확률은
적겠죠. 저도 그건 뭐 성공 확률이 높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재미부여. 저쪽 소심하고 내 홍어하고 화형 좋은 소심하고 내 홍어하고 교잡을 했으니까 뭐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심 이런 것들이 출란 키우는 재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교잡을 하는 재미. 그래서 그 교잡을 한 씨를 한번 파종해보는 경험. 그리고 기대해보는 거. 그래서 만에 하나 성공하면 기쁜 거고 실패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또 실패 확률을 좀 줄이려면은 절반 정도는 분에다가 파종하고 절반 정도는 내가 잘 아는 출란 자생지 산에다가 표시를 딱 해놓고 뭐 나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데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서 한번 관찰해보는 뭐 이러한 노력들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출란과 출란의 교잡도 좋지만 중국 출란과 한국 출란, 중국 해란과 한국 출란 이렇게 교잡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또는 해란하고 한국 출란하고 교잡을 하면은 가끔 그 결과를 제가 이제 조직 배양하시는 분 난실에서 한번 보니까 출란 냄새가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잎이 해란의 성격을 좀 닮아가요. 그리고 거치가 없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이질감을 느끼니까 왜 중국의 구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출란 구화인데 그거는 해란이지만 잎에 거치도 있고 출란하고 교잡시켜도 나중에 그 이새가 큰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장난을 한번 해보는 거. 요런 것들이 출란을 키우는 재미고 또 하나는 기후를 적응시키는 하나의 노력. 이게 일환.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어떤 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같이 한번 하고자 오늘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